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가는 A, 그 다음에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열관계는 이러하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가나인지는 이제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1, 2,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 2,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같다라고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말하자면 이 DNA 상대량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유전의 예를 들면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애들을 제껴가면서 이제 풀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3번과 4번 그 다음에 9번에서 우리는 일단 나 형질에 대해서 우열관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나에 대해서 정상인데 9번의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는 없던 나 형질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정상에 대해서 나가 바로 열성이구나. 따라서 이 나는 스몰 b, 정상이 라지 b 유전자이구나 라는 건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성인지 상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 그 다음에 A에 관한 정보는 이 맨 마지막 조건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가정을 해가면서 가계도와 맞지 않는 경우를 좀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가 X염색체 열성 질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럴 때는 항상 여자를 이제 중심으로 그 여자의 아들이나 아빠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2번에 그 2번 형질을 여기 2번 여자의 남자 자식들을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가형질이 열성이라면 이 2번의 X염색체는 6번과 7번에게 모두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7번에서 가의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얘는 X염색체 열성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써볼까? 얘가 X 프라임 이 그 가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X 프라임 Y, 얘는 X 프라임 Y잖아. 그래서 둘 다 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번이 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X 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X 염색체 우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3번은 X 프라임 Y, 즉 그 가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요 딸은 무조건 X 프라임을 아빠한테서 받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하나의 유전자가 어떻게 됐든 얘는 가형질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 유전은 일단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염색체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얘는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가가 라지, 그 다음에 정상이 스몰 a인 상염색체 우성 질환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가 스몰 a, 정상이 라지 a인 이러한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어.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1, 2, 3, 4의 스몰 a의 상대량을 더한 값을 구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가형질이 우성이라면 정상 표현형을 갖는 요 1번 같은 경우가 스몰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서 가에 대한 정상을 가지는 7번 같은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이런 이형접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면 3번과 4번은 둘 다 가에 대해서 4번은 일단 가에 대해서 정상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표현형을 갖는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스몰 a의 값은 스몰 a의 합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6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질, 가형질이 열성이라면 2번이 스몰 a의 동형접합이 될 것이고 1번이 라지 스몰 a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중에 가형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서 3번이 스몰 a가 되고 4번이 라지 a, 여기 하나는
물음표. 왜냐하면 8번과 9번은 둘 다 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스몰 A가 될 수도 있어. 요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의 A의 1, 2, 3, 4번의 A의 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나 6개가 될 수 있다. 여기가 스몰 a가 되면 6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마저 살펴볼 텐데, 이제 B는 우열 관계는 정해져 있는데 성인지 상인지가 이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 이제 성염색체 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스몰 b가 이제 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써주면 이 라지 b y 그 다음에 얘는 스몰 b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b y 그 다음에 저 4번은 라지 b 스몰 b. 왜냐하면 저 9번한테서 나 형질이 나왔기 때문에 인형접합이지. 그래서 요 나가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는 열성 유전자라면 B의 합은 하나, 둘, 셋. 스몰 B의 합은 3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가가 상염색체에 있을 때 6 또는 5인데 그 어느 것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나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상염색체에 있을 때의 유전자형을 써보면 B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와 스몰 B의 이형 접합이다. 왜냐하면 자녀에서 7번에게서 6번, 7번이 이 나 형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형 접합이고 2번은 스몰 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9번한테서 나 형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3번과 4번은 라지 B, 스몰 B일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주변을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여기에서 스몰 B의 합을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기 문제의 조건에서 스몰 A의 합과 스몰 B의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얘가 가가 상염색체에 있고 열성인 경우에 5가 되는 경우에 얘랑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5가 된다면 얘는 라지 A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문제로 가보면 가는 열성 형질이다. 가는 아까 요 경우라고 했으니까 열성 형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아까 여기 라지 A가 2개 붙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5를 맞추려면. 그래서 얘는 동형접합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 다음에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와 나에 대해 모두 정상일 확률. 이제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일단 7번의 유전자형을 좀 써보면 7번은 A에 대해서는 정상 표현형을 가지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이고요. 그리고 얘가 라지 A, 스몰 A인 이유는 여기 1번과 2번 중에서 부모가 2번이 스몰 a를 가지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을 가지지만 스몰 a를 무조건 갖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여기 부모한테서 스몰 a와 라지 a를 모두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유전자, 나에 대한 유전자형을 써보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죠. 상염색체인데 열성 유전이니까 스몰 B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8번은 라지 B를 갖는데 자손한테서 이 열성 동형접합이 스몰 B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라지 B, 스몰 B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모두 정상일 확률은 일단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상일 확률이니까 2분의 1 해서 8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된다.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는 라지 R,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게 가고 어떤 게 정상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나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대림 유전자가 3개인데 표현형이 4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복대림 유전의
그 ABO식 혈액형과 유전 양상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그리고 우열 관계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E하고 G에 대해서 G가 열성, E가 우성이고 F와 G에 대해서는 F가 우성, G가 열성이잖아. 따라서 E하고 F하고 공동 우성이고 G가 열성이어야 네 가지 표현형이 가능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이 네 가지 표현형을 써보자면 E 표현형이 E인 경우는 E나 아니면 G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인 경우는 FF와 FG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E와 F가 같이 있을 때는 공동 우성이니까 이제 EF가 동시에 나타나는 애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면 G 표현형을 갖게 되는 이렇게 네 가지 표현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가계도는 사실상 이것만 보고서는 어떤 게 우성 열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얘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3, 4, 7, 8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r 요거의 스몰 r의 합과 그 다음에 1, 2, 5, 6 라지 2의 합이 2분의 3의 비율을 가진대. 2분의 3의 비율을 가진다는 건 2분의 3, 그 숫자 그대로의 DNA 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4분의 6 또는 6분의 9 또는 뭐 8분의 12 이런 식으로 다른 염색 유전자 수를 가지는데 비율이 2분의 3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이지. 얘네들은 제낄 수가 있어. 왜냐하면 4명의 체세포 한 개당 한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합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상염색체에 있고 동형접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 총 8이란 말이야. 그래서 8 이상인 8보다 큰 9라는 유전자의 DNA 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2분의 3 또는 4분의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있는 거 1, 2, 3, 4의 표현형은 다 다르다. 얘네들 다 다르고 2, 6, 7, 9의 나의 표현형 이렇게도 다 다르다라고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 이따가 이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8의 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성이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은 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일단 스몰 r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만약에 이 스몰 r, r과 스몰 r,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성별은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를 가지는 개체 둘과 가를 가지지 않는 개체 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만약에 상염색체 우성인 경우나 상염색체 열성인 경우나 그 유전자 구성은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상염색체 우성 형질이라면 정상인 애들이 전부 다 스몰 R를 갖게 되겠고 그러한 자손을 낳으려면 3번이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형을 이런 유전자형을 갖게 돼요. 반면에 상염색체 열성이라면 가가 발현이 되면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얘네들은 라지 R 스몰 R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우성이든 열성이든 상관없이 스몰 R을 합한 값은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가정을 했던 이 스몰 r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 또는 4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맞지 않죠. 따라서 가는 상염색체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이 가라는 R이랑 스몰 r의 유전자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여자한테서도 발생하니까 X염색체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X염색체 우성 열성인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가가 X염색체 우성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라지 R이라면 이 3, 4, 7, 8의 유전자형을 써보면 라지 R Y, 스몰 R Y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이니까 스몰 R 얘는 정상 유전자를 하나 받으니까 이러한 이형 접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가가 열성이라서 스몰 R 유전자라면 스몰 R Y, 라지 R Y이고 얘는 라지 R과 스몰 R을 가져야 해. 왜냐하면 이 8번에게서 스몰 r을 2개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X염색체 우성이 됐든 열성이 됐든 스몰 r의 개수는 세어보면 항상 4개가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6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구나. 즉, 이 3, 4, 7, 8의 스몰 r의 합이 항상 4가 되니까 라지 2의 합은 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빼고 좀 지워보자. 자, 이게 일단 X 염색체 유전.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워보자. 자, 그리고 이제 X염색체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요 1, 2, 5, 6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번이 가가 발현이 되지 않는데 5번과 6번은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 만약에 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라면 얘가 라지알 Y라면 나오는 딸들은 무조건 라지알이 발현이 돼서 전부 다 정상이어야 되는데 가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이 가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다. 이게 가고 이게 정상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얘네들 우리 유전자형 써볼 수 있겠지? 아니지. 반대였죠? 라지 R이 정상일 수가 없고 얘가 가고 얘가 저기 정상이다. 그래서 이게 스몰 r y 그 다음에 이게 스몰 r 얘는 엄마가 무조건 딸한테 스몰 r을 줬기 때문에 라지 R을 가지지만 스몰 r을 가지는 그 이형접합, 얘도 이러한 이형접합. 그 다음에 얘는 라지 r y, 얘는 스몰 r y, 얘는 라지 r과 스몰 r을 동시에 갖는다. 왜냐하면 4번이 이 열성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R에 대해서 유전자형은 모두 다 찾았어요. 찾았고 얘도 뭐 스몰 r까지 9번까지 써주자. 그리고 나서 이제 1, 2, 5, 6의 체세포 한 개당 2의 DNA 값이 6이다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4명의 라지 2의 유전자 값이 6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라지 2가 3명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 2, 3, 4 1, 2, 3, 4의 표현형이 다 다르고 2, 6, 7, 9의 표현형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만약에 이 중에 셋이 전부 다 22이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2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2를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 그 봐봐. 여기에 2명이 2라고 치면 한번 써볼까? 얘가 2명이 이런 경우라고 해보면 얘는 한 명이 라지라면 이쪽에 라지가 무조건 있어야 자손들이 동형접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다 더한 게 6이 아니라 7이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반면에 이제 여기에 둘이 있다 치면 5번과 6번은 모두 다 2에 대한 동형접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이 된다고. 그래서 3명이 전부 다 2에 대한 동형접합일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건 될 수 없고 2에 대해서 동형접합인 2명과 나머지는 2에 대해서 이러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나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형이 1, 2, 3, 4의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어. 얘하고 얘는 다르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도 다르대.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그 2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유전자가 만약에 G라면 표현형이 2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표현형이 같아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전자는 G가 아니라 F밖에 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에는 라지 둘과 라지 2와 여기 이형 접합인 애들은 G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F가 왔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좀 써보면 얘하고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 2와 이 F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색깔로 써볼까? 얘가 EF, EE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유전자형, 그러니까 만약에 EE와 EF라면 2번과 6번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EE가 되고 여기가 EF가 돼요. 그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EF, EE라면 여기는 EF, 이 5번은 EE가 돼요. 그래서 초록색 경우이거나 빨간색 경우이다. 이따가 조금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 2, 3, 4의 표현형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1번, 2번이 어떤 경우가 됐던 E하고 EF의 표현형을 갖기 때문에 나머지는 F와 GG의 표현형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3번이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GG가 될 수 없다. 따라서 F 표현형을 갖는데 이형접합인 F,
G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번은 나머지 하나의 표현형인 GG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 이제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번하고 4번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 중에서 이형접합은 FG밖에 없어요. 그래서 FG구나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번과 6번과 7번과 9번이 표현형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표현형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FG나 GG가 올 수 있어. 이 3번과 4번의 그 부모로부터 나올 수 있는 FG와 GG밖에 있을 수가 없고, 이 9번도 2번하고 6번이 E나 EF이기 때문에 여기도 FG나 GG밖에 올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6번이 2라면 FG나 GG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 알았네 이제. 얘 분홍색 경우가 아니라 요 초록색인 경우, 즉 얘가 EF이고 EE이고 EF이고 EE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써주면 얘가 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G라는 자손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자손이 FG이고, 따라서 7번은 GG, GG라는 것까지 우리가 밝혀냈다라는 거지.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가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 가는 우리 아까 어디 X염색체 위에 있다고 찾았죠? 그래서 땡. 상염색체 있으면 무조건 스몰 R의 합이 6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죠. 그 다음 니은 7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GG. 동형접합 맞네요. 그 다음 디귿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8과 같을 확률. 8번 같은 경우는 가에 대해서 가가 발현이 되고, 즉 라지 R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F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해보면, 자, 일단 이 초록색을 보자. 초록색. EF와 GG가 결혼을 해서 F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나지. 가에 대해서 라지 R을 가져서 라지 R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은 또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니은이 되겠죠.